네, 안녕하세요. 점프 투 스프링 부트 3 11회차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능 개발에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고요. 어, 3.13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검색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데, 저자분께서도 책에다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기능이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네, 좀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네,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색 기능인데요. 뭐 검색 기능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제 여기다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목록에 추가된 이제 보인다. 이게 이제 검색 기능이고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검색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는 그냥 쿼리예요. 실제 SQL 필요한 쿼리고요. 검색하는 어떤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검색어를 가지고 제목, 내용, 작성자, 답변, 내용, 답변 작성자 여기에 모든 걸 다 체크를 해서 그 내용이 있는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쿼리문에서 그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 테이블 그리고 그다음에 사용자 그 정보와 그다음에 질문 작성자 정보를 이제 조인을 했고요. 그리고 답변에 대한 것과 질문에 대한 것, 네, 이 부분을 또 조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사용자 정보하고 그다음에 답변의 작성자 부분을 이용해서 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조인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전달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네, 포함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 퍼센트를 붙였죠. 그러면 이 검색어가 제일 먼저 나오든 중간에 나오든 마지막에 나오든 어쨌든 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다 검색 결과로 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거기서 제목, 질문 제목, 질문 내용, 그 다음에 질문의 작성자, 그 다음에 답변 내용, 답변의 작성자. 여기에 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 그 결과를 이제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판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distinct를 이용해서 중복을 이제 제거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JPA로 활용을 하려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퀘스천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자, 요렇게 메서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좀 메서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뭐 메서드 호출이라든지 또 이 퍼센트 기호라든지 또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된 형태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코드를 좀 주의해서 잘 쓰셔야 되고 혹시라도 또 잘 안 되는 분들은 GitHub에 있는 코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이 메서드는 네, 서치라는 이름으로 자, 요게 이제 키워드 검색어가 되고요. 자, 리턴 타입은 스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퀘스천을 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라이빗 메서드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을 리턴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리턴되는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쭉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리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길죠. 자, 그래서 to predicated cate라는 네, 메서드를 이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매개 변수에는 루트, 크라이테리아 쿼리, 그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빌더라는 걸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한 매개 변수는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퀘스천 엔티티 객체를 이제 루트 자료용으로 지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인하는 부분들 아까 앞에서 그 네이티브 쿼리, 그러니까 원래 SQL 쿼리로 이제 그 조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조인된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퀘스천과 사이트 유저와의 조인, 뭐 퀘스천과 앤서, 그 다음에 앤서와 사이트 유저의 조인을 각각 이렇게 파라미터로 만들어 줬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 cb.like를 이용해서 얘는 이제 크라이테리아 빌더라는 네, 매개 변수로 지금 이 이제 쿼리문을 네, 작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네이티브 쿼리를 JPA 스페시피케이션 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쿼리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퀘스천 레파지토리를 또 수정을 했는데, 자,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어, 이제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그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를 또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페이징 형태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find all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페이지 그 타입으로 네, 리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그 아까 만든 그 스페시피케이션 객체와 그 다음에 페이저블 객체. 왜냐면은 검색 결과도 뭐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정해야 되니까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퀘스천 서비스에서 자, getList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getList. 기존의 리스트는 그냥 몇 페이지에 대한 그 페이징 결과만 가져오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키워드까지를 추가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 search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spec이라는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 위에서 만든 find를 호출할 때 그 spec을 같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이 search라는 메서드를 그 퀘스천 서비스에서 private 메서드로 정의를 했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출 결과를 얘로 받았고 이제 그거를 레파지토리로 넘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 질문 컨트롤러 부분은 이제 검색어를 받아오는 부분인 거죠. 네. 기존의 리스트 메서드에다가 이제 추가를 했고요. 뭐 검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디폴트 밸류를 그냥 기본 값으로 네, 빈 문자열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안 그러면 또 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널이 돼서 또 널 포인트 엑셉션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검색어가 없으면 그냥 기본 목록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 만약 어떤 특정 검색어가 들어오면 이제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어를 화면에 가져가기 위해서 모델에다가 그 키워드 값을 담아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검색창을 추가를 하는데, 자, 퀘스천 리스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검색창 추가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등록하기 부분을 원래 제일 하단에 있었던 거를 이제 삭제하고 여기 검색창 옆에다가 질문 등록하기를 네,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어는 인풋 태그로 받고 그 다음에 네, 밸류 값을 여기에 계속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찾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요 주소로 요건 아니고요. 네. 그 해당 이제 그 퀘스천 주소로 네, 리스트 주소를 가는 거죠. 네, 리스트 주소로 네,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값을 읽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아이디를 search 언더바 키워드 KW를 줬는데 네, 요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 폼을 위해서 자, 이 페이지 값과 키워드 값을 같이 갯방식으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서치 폼을 네, 요렇게 또 퀘스천 리스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겟방식이기 때문에 메서드에다가 이제 get으로 설정을 했고요. 키워드하고 페이지 값은 그 이제 컨트롤러에서 요거 받아온 값, 요 받아온 값을 다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소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색 같은 경우는 네,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네, 겟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어디 쇼핑몰에서 이제 뭔가를 검색을 하고 나면은 주소 값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제 그게 그 검색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다 겟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사용자가 요청한 검색어가 뭔지 몇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건지, 뭐 소팅 기준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는 네, 겟방식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일반 쇼핑몰이나 뭐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했을 때 주소창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징을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때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번호, 페이지 번호 값을 갈 때도 이렇게 수정이 되었고, 다음으로 갈 때도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활용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 대시 페이지라고 이렇게 다 추가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 퀘스천 리스트의 하단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이 클릭이 됐을 때 또 감지가 됩니다. 이 함수들이 이제 동작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몇 페이지에 대한 요청인지 그 페이지 요청 값을 네,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검색어 입력 창에다가 입력한 값을 이제 또 가져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검색을 했으면 뭐 만약에 그냥 일반 목록 페이지에서 뭐 13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뭐 새로운 검색어로 어떤 검색 결과를 보고 싶다. 이제 그랬을 때는 보통 그냥 가장 첫 페이지가 보여야 되겠죠. 그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검색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는 무조건 0페이지를 요청하도록 네, 그렇게 값을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치 폼을 서밋하는 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페이지 링크라는 네, 요거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데이터 페이지라는 요 속성 값을 읽은 다음에 네, 그 값을 이제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코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요거 앞에서 네,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드가 좀 간단한 코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좀 살펴보시면 네.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그 앞에서 뭐 수정이나 삭제했을 때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동작하게 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어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그 해당 내용이 있는 그 결과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면 이제 검색 기능을 구현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추가 기능이 아니라 검색 기능을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는 대신에 쿼리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추가합니다. 추가가 아니라 이제 메서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퀘스천 레파지토리로 와서 자, 이 쿼리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앞에서 봤던, 초반에 봤었던 그 쿼리문을 여기에다 직접 작성을 합니다. 자, 직접 작성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것들. 자, 요 자리가 그 그냥 네이티브 쿼리상으로는 실제 DB에 만들어진 테이블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쿼리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서 이런 식으로 실제 쿼리처럼 쓰려고 하면은 여기에 와야 되는 값은 뭐냐? 테이블 이름이 아니라 엔티티 이름이 오는 겁니다. 엔티티 이름. 네, 요거 되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해요. 이 쿼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여기에도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이름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아니라 엔티티에 작성한 속성 이름을 그대로 써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티티 기준으로 여기는 모든 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턴 이제 여기가 메서드가 시작이고 여기 쿼리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메서드 위에 어노테이션에다가 이 쿼리문을 다 쓰는 거고, 자, 그래서 find all by keyword라는 메서드 이름으로, 자, 검색어 그다음에 페이저블, 네,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부분인 거죠. 네, 검색어 이 부분만 이제 바뀌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이제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변수를 받아주고 이제 그 전달받은 값을 요 자리에다가 다 적용을 해준다. 그래서 리턴 값은 이제 페이지, 퀘스천이 담긴 페이지를 리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클래스에서는 뭐 아까 사용했었던 뭐 스페시피케이션 뭐 그거 호출하고 하는 거를 그거는 쓰지 않고 요렇게 그 여기 레파지토리에다 만든 요 메서드만 이제 호출해서 리턴을 바로 넘겨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본인한테 적절한 방법, 이해가 잘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찾아보시면 이 JPA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그런 뭐 내용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더 조금 더 뭐 편한 방법을 좀 궁금하다 그러면 또 찾아보시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자, 뭐 만약에 검색어를 질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목이든 내용이든 글쓴이든 거기에 이제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소값을 보면은 키워드 값과 요청한 페이지 값이 같이 주소값에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다가 뭐 9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그러면 뭐 제목이든 내용이든 9라고 들어있는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는 검색 결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징까지 다 적용이 됐고, 뭐 만약에 5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검색어는 9고 현재 5페이지를 요청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값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검색 기능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검색 기능을 페이징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최대한 단순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반영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그런 좋은 기능들을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 개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4장에서는 이제 AWS에 이 우리가 만든 요 서비스를 배포하고 그거를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시면 기능은 다 구현이 됐고 이제 그 배포하는 내용은 훨씬 더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계속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